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의사에게도 말해 보지 못한 나의 상처, 부끄러운 것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게 되더라고. 물론 이 전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됩니다. 109. 109라고요. 자살 예방센터에서 하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대요. 이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많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는 자살 위험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신속히 확인하여 자살 사고를 낮추고 위험 상황에 대한 노출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행 중인 전화 상담입니다. 109는 위기의 순간에 떠올리기 쉬운 간단한 세 자리 전화번호로서 1. 하나의 생명도, 0. 자살 제로, 9. 구하자 빨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87명의 상담사께서 상담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는 상담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휴일 없이 운영 중입니다. 자살 생각이 있거나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다가 긴급히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상황을 확인해 자살 사고를 낮추고 위험 가능성에 대한 노출 가능성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느끼고 있는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묻고 천천히 대화를 이어나가며 고민이 재정리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상담 과정에서 별도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후 주기적인 상담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할 때는 직접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결해 주거나 연락처를 안내해 스스로 연락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109로의 전화 횟수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진 않으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담사들께서는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상담 전화가 걸려온 순서대로 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상담사와 연속하여 상담할 수 있다고 보장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살 생각이 떠오르는 등 마음의 문제를 겪는 사람이라면 망설임 없이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라며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선 SNS 기반의 상담 마들렌을 운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방법은 마들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마들렌을 이용하거나 문자 메시지 109번을 입력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백종호입니다. 전에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했고 지금 국회 자살예방 포럼의 자문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절망과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기에 빠져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도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한라인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는 주변의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을 수 있고 거기에 공감을 받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도움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자살 예방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코로나 시기에 이제 우울과 자살 위험이 증가했을 때 988이라는 번호로 세 자리로 통합해서 대폭 지원하는 정책을 코로나 시기에 시작한 바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이제 109번으로 이제 여러 자살 예방 한라인이 하나로 통합돼서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한 50% 정도 이용하는 분들이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는 누가 내 이런 아픔을 알아줄까? 얘기한다고 해봐도 달라질 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9번 세 자리를 누르는 게 매우 힘들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픔을 얘기하고 함께 공감하고 문제를 하나씩 나눠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까를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분명히 이제 희망에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의료나 복지나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 전화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데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나는 싱피디도 알다시피 병원도 다니고 약도 적극적으로 먹고 정기 경련 치료도 하고 스프라바토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안 좋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내가 나쁜 행동을 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고 우리 직원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상담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내가 받고 있는 정신과 상담을 해주시는 의사선생님들이 다 대학 선후배이고 또 나 자체도 정신과에 가서도 내 마음이나 힘든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없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약으로 치료를 하는 거지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로 치유가 되는 과정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언제나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인터넷 서치를 하면 항상 자살 예방센터가 떠요. 109가. 난 기대를 하지 않았어. 거기 계신 상담사분이 나한테 어떤 위로를 주고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 없이 그냥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새벽 1, 2시에 전화를 하니까 계속 통화 중이었어. 그 말은 그 시간에 나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하루는 오후 2시에 이 시간에는 연결이 될 수 있겠지 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시간에 연결이 됐어. 그런데 내가 너무 놀란 건 첫 번째는 이 우울증이 있거나 힘든 분들은 목소리만으로도 그 사람의 어떤 따뜻함이나 위로하려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상담사분이 전화를 받으시는데 너무나 따뜻하게 그러니까 내가 수화기를 놓지 않게 어떻게 전화하셨냐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 그러니까 근데 내가 너무 교육을 잘 받으셨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내가 말을 빨리 하게 보채거나 푸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 오겠어요. 근데도 나를 그렇게 천천히 이끌어주고 어떤 것들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그랬을 때 내가 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의사에게도 말해 보지 못한 나의 상처, 부끄러운 것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게 되더라고.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시원해지는 눈물이 났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나하고 어떤 지속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내 프로파일을 좀 듣고 기록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원하시냐.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다른 상담사가 받았을 때는 또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고 해서 나는 익명성을 보장받고 싶다고 얘기했어. 내가 너무나 힘든 시간에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았고 그게 익명이어서 너무 좋았어.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다시 전화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다음에도 너무 힘들 때 목사님한테도 이야기를 못할 때 내가 여기 전화해서 내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부끄러워하고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정말 이 자살예방센터가 잘 세팅이 되어 있어서 너무 고마웠지. 우울증이 있거나 많이 힘드신 분들은 내가 제일 힘든 시간에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가도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이면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가 없고 또 내가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닌다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이 109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첫 번째는 병원에 간다는 부담, 두 번째는 비용이 들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숙련된 분이 나를 따뜻하게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벤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벤틸레이션, 환기.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막 나의 힘든 점을 얘기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그런데 대부분은 돌아서면 후회를 하거든. 내가 괜히 얘기했다. 그런데 109는 내가 그런 말을 다 하고 나서도 익명성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돌아서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조금 참을 걸. 그런 걱정이나 그런 염려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의사인 나조차도 그렇게 오랜 세월 우울증을 알아도 자살예방센터에 전화해 보지 못했는데 이름 자체가 좀 무섭잖아. 자살예방센터 이러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이분들은 나하고 같이 남 욕도 해줄 수 있고 내가 남 욕하는 걸 맞장구도 쳐주시고 그리고 무조건 내 편이라는 느낌을 주거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둘이 있어 더 외롭다고. 나 홍 박사님하고 요새 둘이 있어 더 외로울 게 많아. 홍 박사님이 나보다 겨울이 더 좋아하고 눈은 자전거에 가 있고 마음도 딴 데 다 가 있는데 그냥 내가 우울증 내가 옆에 앉아 계시잖아. 그러면 더 외로운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좋았었어. 내가 정말 부끄럽고 하지 못하는 말을 그분한테 하고 그리고 한 번씩 울어도 보고 그게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누가 그러시더라. 당신이 전화했으면 목소리가 익명성 보장이 안 됐을 거라고. 왜 뭐 그렇게만 농은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거의 다 익명성 보장되니까 그리고 또 그분이 혹 나인 줄 알았다 하더라도 그런 비밀을 보장해 주실 거니까 난 좋았었어. 요즘은 너무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아. 나처럼 선천적으로 우울증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반응성 우울증,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고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약간 우울한 사람들도 조금씩 거기서 내가 위로를 받으면 훨씬 더 생활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좋았었어. 낮에 전화해. 잠깐 어디 일하다가 숨었어. 저녁에는 복잡해. 너 엄청 저녁에는 전화가 잘 안 돼. 근데 너무너무 좋았었어.